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인사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함량경입니다. 오늘도 많이 이어서 하는 주제입니다. 참 노동자성은 법리는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 사건 파생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공공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 트레이너의 노동자성 문제, 보험 판매인, 채권 출시모, 골프장 캐디 직업별로 특징이 조금 다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테마 하나 있어요. 이른바 이제 소사장 제도라는 이제 테마가 있는데 주로 이제 생산업체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시골에 내려가시면은 무슨 제철 이런 데 가면요 아주 수두룩해요. 하청받은 업체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들을 일종의 사장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소사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A라는 이 기계 돌리던 CC라고 해보죠. 그 CC가 내일은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보통 이런 제도를 운영을 많이들 해요. 기계 하나 주고 기계 하나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회사다. 소사장 제도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법리 적용도 똑같고 다만 좀 특징이 또 있어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분이 37년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사장님이 된 거예요, 동시에. 소사장대로 전환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고용 유연한 목적도 있는 거고 사용자 책임 회피할 목적으로 소사장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자가 되는 건데 김동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까지 근로자였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도 사장님이 됐다면은 이 사람은 본인이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지금 사례도 마찬가지로 사장으로서의 어떤 실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랑 똑같이 일하면서 중간에 형식만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다친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사장님이 그러면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데 소자장들의 특징은 본인이 직접 일을 한다는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본인이 중소기업 사업자로서 산재보험 가입을 해놨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하지 않은 경우에 다치고 나서는 아무 보호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사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나는 37년간 똑같이 일했는데 이제 다치고 나니까 다른 근로자들이라면 당연히 받았어야 돼 재해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사장 제도로 넘어갈 때 이분들이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도 마련해야 되고 보통 퇴직금 정산도 다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퇴직금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휴수당을 주장하거나 연차를 주장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제일 많은 게 재해예요. 큰 재해가 났을 때 아무런 대체 방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재해라 그러면 어디 하나 잘리고 정말 사망에까지 이르는 재해인데 감당이 안 될 정도 규모의 금액이 필요해요. 어디 하나 절단사고 나면은 그냥 순간으로 억이 넘어가거든요. 산재에서도 보호를 못 받고 당연가입 사업장이라 그래갖고 산재는 사업주가 가입을 했든 안 했든 당연가입 사업장만 되면은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으면은 산재 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절반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묻는 것이 현재 산재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가 맞냐 안 맞냐를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 이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한 이 케이스도 이제 내용은 산재인데 노동자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소사장 제도에 있어서 노동자성을 따지는 좀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르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하는 일은 똑같다. 노동자일 때라. 다만 임금의 제공 방식, 계산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김노무사TV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고 검색해보더라도 쉽게 징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소사장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전환하게 된 방식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이게 강제였느냐 자의였느냐. 소사장으로 전환했는데 이때 네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소사장으로 전환됐는지 아니면 본인이 동의해서 했는지. 근데 이제 근로자성 말 그대로 실질이 근로관계를 종속적으로 제공했느냐로만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소사장인 A씨도 종속노동을 했고 그냥 일반 근로자인 B씨도 종속노동을 했는데 A와 B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법원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는데 내가 지금 소사장 제도 하에 있는 노동자다.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근로자라면은 근로자의 어떤 시절부터 소사장으로 전환됐을 때까지 업무가 변하지 않고 쭉 이어져 온 점 연속성을 주장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미미하고 나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재 이미 가입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사장 제도 하에 장기간 유지돼서 이거 뒤집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재해가 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가입만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보험 비용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진짜 현실적인 거고, 이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셔야죠. 임금 지급 관계 보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어지는지, 그 보수의 산정 내역이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지휘관계 운영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지, 근태 관련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지, 특히 나만의 고유한 업무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하고 손재돼서 일을 하는 양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쭉 한번 살펴서 증거 수집하셔야죠. 이런 공장들에서 소사하는 제도가 참 어렵다는 이유가 알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업무 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작업 지시 내리는 방법 굉장히 좀 주의를 하고 조심조심 하면서 내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입증도 힘들고 사실 뒤집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어느 정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빈틈은 있습니다. 사실 이 수사장 제도를 만든 이유가 결국은 업무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모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명히 틈은 있어요. 다만 이 틈을 못 찾아내시는 거죠. 지금 아까 말한 뭐 사례들만 봐도 틈은 많죠. 사실 뭐 작업이 뭐 도구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임금 정산도 위에서 다 고정시켜 내려줄 수밖에 없고, 품질 점검도 거기서밖에 할 수가 없고, 왜냐? 소사장이라고 해봐야 기계 한 대밖에 안 만지거나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조리한 일이죠. 노동자 10명을 세워놓고 10명이 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100명이 일하는데 30명이 사장인 데도 있어요. 이런 부조리한 거는 어떻게 입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제한을 해야죠. 이거 법리해석으로 될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 한 명 한 명 근로자성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져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은 소사장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근로자성 판단, 그리고 현재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꼭 대비를 해놓고 하십시오. 안전할 거라는 믿음은 절대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 노동자 아니면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도 사실 다 보호가 안 돼요. 노동자 지위까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산재 문제만큼은 우리 정책적으로 조금 더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적 있으면 네이버 카페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질문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